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변경희 교수님을 모셔서 조직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형광염색을 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이미지화 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보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랄지 아니면 빛을 줘서 반사되는 형광 물질 색깔을 감작해내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콘포칼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맛만 보여주셨는데요. 네.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논문에 쓰여지는 이제 이미지들은 예전에는 형광현미경이 조금 주였었는데 이제 콘포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콘포칼로 이제 이미지를 디텍할 거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콘포칼의 구성을 보면 콘포칼은 이제 일단은 형광 현미경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네. 이 형광을 디텍하기 위해서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소스인 레이저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이게 디텍을 할 때 눈으로 본 이미지가 이제 모니터에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지 돼서 크게 현미경, 그 다음에 레이저 소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네. 크게 세 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게 현미경이어서 그냥 현미경을 형광 현미경이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런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으려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같이 있게 되죠.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근데 이 현미경하고, 그러니까 형광 현미경하고 다른 거는 레이저 소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레이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열이 받으니까 쿨링 시스템이 같이 있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레이저 소스 하나일 뿐인데 가격적으로는 이제 뭐 형광 현미경이다 이러면은 좀 좋은 거 사야지 이러면은 한 3,0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요. 안 비싸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형광 현미경이 연구실에 저희 걸로 아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콘포칼도 저희 걸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학교 걸로. 학교 걸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커요 덩치가.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네, 이게 룸을 하나 써야지 되는 정도여서 그리고 암실이어야지 되죠. 형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이 콘포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은 어디 거 주로 렌즈를 보안경이요? 네, 안경 렌즈 원장님 안경 렌즈 어디 렌즈요? 거? 네. 렌즈 그냥 좀 돈 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있으신 분은 다르십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러고 마는데. 저 꼼꼼히 따져보는데 네. 보면은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짜이스 게 제일 비싸거든요. 짜이스가요? 짜이스 게 짜이스. 좀 네. 비싼데 네. 저희도 이게 현미경에는 렌즈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올림푸스도 있고 니콘도 있고 짜이스 것도 있고 이런데 네. 이게 보면 가격대가 보면은 올림푸스, 그 다음에 니콘, 그 다음에 짜이스 요렇게 짜이스가 제일 가격대가 비싼 네, 거군요.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짜이스 거를 가지고 있는데 콘포칼이 이제 대략 한 5억에서 좀 괜찮은 거 사려면 한 8억, 9억 이렇게 10억 정도? 네, 10억 약간 언더에서. 가격이 한 이제 10배 이상 차이 나죠. 엄청나네요. 형광 현미경하고 그러니까 형광 현미경은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아무나 쓰고 싶은 사람 써라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요 정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콤포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보니까 그
저 레이저 우리 이제 에너지올릭스 선생님들은 요 레이저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보색을 이용해서 색을 디텍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그 문신 치료할 때 보색으로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디텍션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색으로 레이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저의 이제 파장대에 따라서 빨간색을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 파장대, 초록색을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 파장대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용해서 초록만 디텍하고 빨강만 디텍하는데 이거를 이제 싱글 이미지로 초록 얻고 빨강 얻고 파랑 얻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머지를 시키면 한 세포에서 보면 이렇게 세포가 되어 있고 파란색이 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팬시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게 좀 유명한 저널 커버 그쵸. 피규어로 많이 이제 네. 나오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아예 저희가 개념이 없을 때는 얘네는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갖죠. 색깔만 있으니까 이게 이름도 안 적혀져 있고 색깔만 그래서 논문을 읽으실 때 얘가 뭐지라고 이제 궁금하시면 그 이제 레전드에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뭐고 초록색이 뭐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 아래에 네, 그 코멘트 아래에 달려 있는 레전드. 네, 그 레전드에 요 색깔이 위치하거나 표시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적혀 있다 이거죠. 반드시 이게 그거를 작성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건지 또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의 발현이 높은 게 중요한 건지를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어디에 건지. 있는 게 중요한 건지를 그 이제 논문마다 중요한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전드에 작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초록색이 올라갔다라고 작성이 될 수도 있고 초록색은 빨간색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형광이 나오면 레전드를 확인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순진하게 논문을 처음부터 다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쁜 것도 있고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읽고 결과만 딱 읽고 레전드만 쭉 보고 그냥 끝.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논문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스트랙 읽고 뭐 찍을지 말을지 판단하고 심지어는 모든 피규어 다 안 보고 그냥 중요한 피규어만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테크닉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논문 읽기가 훨씬 수월하시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콤포칼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또 콤포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우면 뭐 예를 들어 200 마이크로미터다 이러면 위에서부터 쭉 스캔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스캔하고 여기에 포커싱해서 스캔하고 해서 깊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스캔을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3D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 저기 임상에서 많이 하는 CT 스캔 같이 맞아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교수님 죄송한데 요 간격도 다 슬라이스 간격도 조절할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첫 장부터 맨 위부터 쭉 스캔을 하고 온 거죠. 네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스캔을 하고 와서 얘를 전부 다 합치니까 요 이미지가 나온 거죠. 목인지 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곤충의 이미지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3D로 꼭 봐야지 되는 뭐 예를 들면 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입체로 봐야 네, 입체로 봐야 되죠. 이렇게 꼬여 있는 건데 잘라버리면은 이게 2D 이미지니까 그러면 실리아 길이 같은 것들을 볼 때는 2D로 했을 때는 조금 데이터가 정확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3D로 해야지 제대로 된 길이를 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D 영상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콤포칼이 또 할 수 있는 거는 라이브 셀 이미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포커싱이 잘 되니까 이제 뭐 치약을 넣거나 아니면 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원하는 단백질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라이브 이미지네요. 네, 라이브 이미지.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진 않지만 보통 논문을 쓸 때는 동영상, 이게 페이퍼니까 동영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타임랩스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0, 5분, 35분, 뭐 50분, 65분 이걸 랩에서 찍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해서는 한 1시간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정하면 돼요. 내가 1분에 한 컷씩을 찍을지, 5분에 한 컷씩을 찍을지. 그럼 최장 죄송한데 이걸 몇 시간까지 지켜볼 수 있나요? 보통 이게 레이저의 세기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면 한 뭐 6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얘가 이게 움직일 거잖아요. 움직이니까 이제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인큐베이션 시스템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은 다음 장에 있는 델타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보시면은 현미경이 있는데 여기 박스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여기에 온도 컨트롤도 되고 CO2도 제공되고 있는. 세포를 거기서 네. 아예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인큐베이션 하면서 고정시켜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하는 그 거예요. 아이를 시간대별로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이거는 며칠이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건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들이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 안에는 오토 포커싱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녀석을 추적해요? 네, 계속해서 얘가 움직이면은 따라서 포커싱이 되게 되는. 그렇게 예를 돼요. 들면 어떤 마크로파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네. 걔가 움직이면 같이 이 포커싱이 움직인다 네, 계속 이거죠? 포커싱이 움직이면서 엄청나네. 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포커스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거를 조직 안에서 봅니까? 세포만 봅니까? 세포에서 주로 세포에서 주로 보게 본다, 되죠. 세포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좀 조직에서 보겠다 이러면은 조직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이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제 키울 수 있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델타 비전 이미징 시스템은 콤포칼의 기술에 접목해서 오토 포커싱 해가지고 어떤 세포랄지 조직의 특정 부위를 추적 검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쇼텀하게 보겠다 이러면은 콤포칼을 사용하셔도 되고, 왜냐하면은 얘는 길게 계속 레이저를 쏘아대면 세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소스가 브라이트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는 콤포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쇼텀하게 볼 때는 굳이 델타 비전으로 갈 필요 없고, 근데 내가 롱텀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델타 비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쇼톰하게 볼 때는 컬러 GIF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네. 만약에 롱톰하게 볼 때는 흑백으로 보는 델타 비전 네. 오토 포커싱 되는 네, 그렇게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엄청나네요. 발달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디자인을 한 거는 다 할 수 있다. 네, 요새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델타 비전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네네네. 대부분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뭐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하시려면은 직접 안 하시더라도 알아야지. 알고 있어야 뭘. 이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모르시면은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하면은 아, 네,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빠지겠네요. 이제- 원장님이 자꾸 요구하실 테니까. 이제 델타 비전을 한번 해봐야 될 네, 때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건 또 어디서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자, 네. 오늘은 저희 변계희 교수님 모시고 콤포칼 이미징 중에서 또 약간 변형된 것들, 좀 더 진보한 뭐 라이브셀 이미징이랄지 아니면 델타 비전 이미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기술 혁신, 그리고 뭔가 관찰하는 거, 보는 거에 대한 이 혁신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 바이올로지 쪽도 그 속도에 맞춰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